개념픽 수학원. 자, 차례 보시면은요. 수학원에서는 총 3단원을 배웁니다. 하나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단원이고요. 하나는 삼각함수라는 단원이고 하나는 수열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수원의 특징은 뭐냐면 수학원이라는 과정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는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2 때, 여러분들은 내신을 고2 때 보는 수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범위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같은 경우에, 고1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간접 출제 범위라고 해서, 얘는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웠을 때, 원의 방정식 자체가 수능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문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는 나올 수가 있지만 답을 구하거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원의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수1부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부터는 이 단원의 내용 자체가 수능의 직접적인 출제 범위입니다. 수2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수능까지에 대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이과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수어는요 미적분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단계예요. 자, 미적분을 가시게 되면 미적분에서 대부분 다루는 게 수열의 극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법을 배우고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법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분법이라는 거래요. 그럼 이거야. 수학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 수열을 배워요. 그거의 응용 버전이 그대로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수원에 대한 공부가 완벽치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미적분이 날아가죠. 아니 함수 자체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함수의 극한이나 함수의 미분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이과 친구들은 특히나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는 각 단원이 독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로그 함수 내용과 삼각함수 내용은 사실 연관이 없습니다. 별로 얘네들. 그냥 다른 함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함수를. 그래서 지수로그 모른다고 해서 삼각함수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삼각함수 모른다고 수열을 못 푸나요? 그건 아니에요. 서로 독립된 단원들을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단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케이. 근데 이따가 수2 설명할 때는 수2는 조금 얘랑 다른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해가지고 어디까지 다룰 거냐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룰 거냐면 고3 수준의 모의고사에 그냥 무난한 4점짜리 풀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무난한 4점짜리. 어려운 4점짜리 말고 그 정도까지 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게 거듭제곱, 그 다음에 지수인데 거듭제곱은 뭐냐고? 자, 지수로그라는 단원이에요. 지수로그. 자, 지수로그라는 단원인데요. 지수로그라는 것은 하나를 묶어서 생각을 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수 따로 로그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수와 로그는 동일한 흐름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는 첫 번째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공부해보면 이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를 X번 곱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고 이 A를 X번 곱한다 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냥. 오케이. 자, 근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올라와서 지수라는 걸 배우죠. 지수라는 걸. 그럼 지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똑같이 표현은 A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수라는 단원을 배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숫자 표현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지수라는 것을 그냥 새로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수와 가치관은 로그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로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질 거거든. 로그라고 쓰고요. a의 x라고 쓰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숫자 표현법 정도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a의 x제곱이라는 것과 로그 ax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산수를 물어볼 거예요. 즉 2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연산력입니다. 그냥 계산 잘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산을 잘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자, 간단하게 기본적인 건 읽고 넘어갈게요. 자, 8페이지에 보시면은 갑니다. 이건 중학교 내용인데 자, 펜 드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요, 중학교 겁니다. 그래서 실수 a와 양의 전성수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한 것을 우리는 a의 n제곱이라고 얘기하고 a의 n제곱으로 나타낸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그다음에 개념 2번에 지수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옆에다가 가로치고 쓸게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습니다. 지수법칙이 바뀌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단 뭐는 바뀌냐면 다루는 숫자의 범위가 좀 바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2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 자, 개념 3번에 거듭제곱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거듭제곱이라는 것과 거듭제곱근은 다릅니다. 달라요. 어디에다가 그러면 하이라이트 해 두시냐면 얘에다가 하이라이트 해 두세요. 근이에요. 근.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근은 어디서 처음 나와? 방정식. 그죠? 근은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거듭 제곱근의 똑같은 표현은 뭐가 되냐면 자, 요런 표현이 나오거든. 교과서에는 a의 n 제곱 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랑 똑같은 말은 필기해두세요. x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근을 의미한다 이 뜻이에요.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은 x n제곱은 a라는 방정식 정확히 n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8의 4제곱근 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말은 x의 4제곱이 8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x값. 오케이? 자, 좀 더 쉬운 걸로 가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만약에 1의 세제곱근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x 세제곱이 뭐다? 1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질문 x 세제곱은 1이다. 요거 1의 세제곱근은 뭐예요? x는 뭐예요? 이걸 만족하는 x는? 네? 1. 1. 그죠?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얘도 있어요. 잘 봐. 이거 왜 중요하냐면 1의 세제곱근이라는 말은 x 세제곱이 1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데 방정식의 근의 범위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실수랑 허수를 포함하는 복소수 범위예요. 그래서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얘를 푸시게 되면
아 여기 마이너스구나. 어쨌든 얘를 푸시면 얘가 넘어가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해서 요쪽에서 실근이 하나 생기고 허근이 하나 생깁니다. 두 개. 그래서 총 근은 몇 개가 생기냐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1의 세제곱근이 몇 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은 1개요가 아니라 3개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n차 방정식 있죠? 갑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은 수연씨 몇 개예요? n개죠. n개요. 근데 요거는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예요. 실근과 허근을 포함해서. 되나요? 자, 근데 옆 페이지 보세요. 개념 4번에 별표 5개. 자, 개념 4번에 별표 5개 치시고요. 갑니다. 개념 4번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거기서 중요한 말은 실수입니다. 실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야, 얘들아, 봐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라는 말을 얘랑 묶어서 생각을 하면 얘는 x n제곱은 a라는 것에 무슨 근이다? 실근이다. 이걸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허수는 빼고 실근만 따지겠다예요. 자, 그러면 허수 우리 어디서 처음 배웠나요? 허수 어디서 처음 배웠어요? 고1 수학 복소수 단원에서 처음 배웠죠. 그죠? 그럼 질문. 은성씨, 실수의 정의가 뭐예요? 우진씨, 실수의 정의. 응? 실수라는 것의 정의. 너무 오랜만에 해서. 현수 뭐예요? 복소수를 네. a 플러스 br로 나눌 때 b가 0이고 a가 0이 아닐 때 그거 너무 어렵지 않니? 그건 이제 복소수를 배웠다는 거고. 중학교 때 생각해봐. 중3 때. 실수의 정의는 뭐냐면 이게 실수예요. 재미난 걸 가르쳐 줄게 그러면. 실수의 반대가 뭐야? 허수죠.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바꾸면 수직선에 대응되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해. 바꾸면 허수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고1 때는 복소수라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할 때 우리가 허수나 이런 거를 다뤘단 말이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때부터는 허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수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얘는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단한 명이 뭐냐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죠. 그럼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그리고 시작해요? 이거부터 그리죠. 얘가 뭐야? 수직선. 얘도 뭐야? 수직선. 이걸로 이루어진 평면, 좌표 평면. 그러면 여기다가 허수를 딱 찍어서 i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단원의 80% 이상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허수는 점점 중요도가 떨어질 거예요. 허수에 대해서는 주로 다루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열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케이? 그래서 잘 봐. 수직선에 대응되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데 허수는 대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이거는 어느 단원 어디에서 다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실근이라는 개념은 그래프상에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씩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그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 그림 보세요. 9페이지의 그림.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첫 번째.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짝수죠? 그랬을 때 a라는 상수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세 개를 그려 넣었을 거예요. 그림상에서. 근데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 보시면, 자, 갑니다. x제곱이라는 것이 는 a다라고 요렇게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지금의 그래프는 n자리에 들어가는 게 짝수일 때이기 때문에 요거의 나는 뭘 구하고 싶다는 거야? 실근을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실근이 바로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근 중 실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갑니다. a가 양수라면 x제곱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나를 봤더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만나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반대로 a가 0입니다. a가 0이면 몇 개에서 만나요? 한 개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몇 개가 생겨요? 한 개만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a가 음수일 때랑 만나요, 안 만나요? 교점이 없어요. 그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빵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홀수일 때를 가볼게요. 홀수일 때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자, 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똑같이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개를 그려보시게 되면 얘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간에 여기도 교점 하나, 여기도 교점 하나, 여기도 교점이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얘는 양수 0, 1에 관계없이, 음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나온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정리한 게 그 표입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보겠습니다. n이라는 것이 홀수예요. 홀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n이 홀수라면은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관계없이 몇 개? 한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예요. 짝수일 때는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일 때 각각의 개수가 다르죠? 각각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양수일 때는 몇 개? 두 개. 0일 때는 몇 개? 하나.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 없다라고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고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표를 정확히 둘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의 밑에 개념 5번을 보시면은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의 성질과 똑같습니다. 루트의 성질.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잘 봐. 5번에 1번. n제곱 루트 a라고 읽고요, n제곱 루트 b라고 읽는데, 그거 두 개를 합치면 n제곱 루트 ab다. 가능하죠?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 루트 6. 이거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 2번 보세요. 분수 형태가 나왔을 때도 뭐가 가능하다?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겁니다. n제곱 루트 a의 전체 m제곱을 한 것이 m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n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n제곱 루트 a인 것 같다? 뭐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m제곱 루트 n제곱 루트 a라고 이렇게 루트가 겹쳐있는 형태 있죠? 그러면은 m과 n을 겹쳐서 쓰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다가 잠깐 메모해놔. 결국
개념 5번에서 배우는 거는 연산 방법이에요. 계산을 하는 방법. 이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앞에서 지금 배우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데서는 루트꼴로 계산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루트꼴로. 루트를 가지고 루트의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가 됐던 세제곱 루트가 됐든 네제곱 루트가 됐든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나가는 거거든. 근데 별로 안 좋아해. 비추. 계산 더 복잡해요. 나는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비추.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러면 뭘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2교시 때 할 건데 분수 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예요. 훨씬 더 깔끔하게 계산이 됩니다. 루트꼴을 가지고 루트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모든 루트 형태, 즉 거듭 제곱 근이라는 형태를 분수지수로 싹 다 바꾼 다음에 얘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푸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